저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생활 방식으로서의 미니멀리즘이에요. 몇 년 전에 미니멀 라이프, 단샤리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니멀리즘이 어떤 생활 방식인지 알게 되셨는데요. 제가 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미술 작가로서 살아가는데 미니멀리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시공간의 여유입니다. 저는 청소와 정리정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물건을 찾는 데 많이 낭비했던 것 같아요.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시간이 더 길어졌죠. 저희 엄마가 제 방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독립을 하면서 많은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기도 했어요. 저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가구들이 채워지고 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공간을 책임을 져야겠구나 라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 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부모님이 돈을 지불한 공간이고 그런 가구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의 생활 방식을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는 개념이 좀 옅었던 것 같아요. 독립하고 나서 초기 1년간은 집에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지만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많이 버리고 중복되는 용도의 물건은 정리를 해서 한 가지만 남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비움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테이블이 어질러져 있으면 집이 전체가 다 어질러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건이 많으니까 그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 많이 하고 물건을 안 들이기로 하고 나서부터 청소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걸 체감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줄이고 매일매일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긍정적 효과는 정신적 여유였어요. 작업하는데 시야에 여러 물건이 나와 있으면 거기로 주의력을 뺏기게 되거든요. 미술 작가의 일이 어떤 마감일이 딱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해오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때 뭔가 흥미를 끌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물건들이 많으면 작업하는 시간이 한정없이 늘어지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느라 하루를 낭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미니멀리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뭔가 지저분한 환경에 있거나 뭔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한 공간을 보면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활 공간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물건이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00개, 200개씩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도 여러 장이 겹치면은 무거워지잖아요. 정말 0.01초짜리 찰나의 생각일지라도 그게 몇십 개, 몇백 개가 반복돼서 누적이 되면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비움을 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한숨 쉬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일단 눈 뜨자마자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훨씬 쾌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1년에 옷을 한 벌 살까 말까? 한 벌도 안 산 해도 있었어요. 사더라도 당근마켓 같은 데서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고요. 남들이 뭘 입는지,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사니까 사는 게 더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또 생각지 못한 부수 효과가 생겼어요. 바로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경제적 여유라고 해서 뭐 대단한 부자가 됐다 이런 건 아닌데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이후로 지출 금액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 작가의 수입은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적게 벌 때는 30만 원을 번 달도 있었고요. 많이 번 달은 1,200만 원 정도 번 적도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수입이 좋을 때도 안 좋아질 걸 항상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출 금액 자체가 적어지니까 수입이 좋지 않을 때도 버티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관성이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어도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돈 걱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안 쓰고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출 규모를 크게 유지를 하는 삶을 살았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육고기를 일체 먹지 않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이에요. 페스코 베지테리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하면 달걀이나 유제품 그리고 해산물까지는 먹는 걸 페스코 베지테리안이라고 해요. 페스코 베지테리안이 된 지는 올해로 10년 차가 됐고요. 제가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때 생태학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축산업의 폐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게 됐고 또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채하면서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채식을 시작해서 10년째 굉장히 만족스럽게 채식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면서 소비를 줄이니까 제가 버리는 쓰레기가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채식인으로 살다 보면 내가 소비하는 것들이 그 종착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쓰레기를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를 그냥 알고만 있지 실천을 못하다가 미니멀 라이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점점 쓰레기를 줄이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물건을 새로 된 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미 한 번 더 자원을 아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정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이고 또 윤리적 소비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제 기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치관에 정말 잘 부합해서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만족스럽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제 주변 환경이 점점점 단출해지고 단순해지니까 이게 제 삶에도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의 삶도 단순해졌습니다.
방에 공간이 넉넉해지니까 방 한가운데에 요가 매트 깔아놓고 매일매일 요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요가를 하다 보니 명상도 더 깊어지게 되고 정리할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집 청소를 정말 대청소를 해도 30분 안쪽으로 정리가 끝나요. 애초에 대청소를 할 일이 거의 없긴 해요. 그런 다음에 작업실에 가서 작업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 일련의 일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루틴을 정말 중요시하는데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청소하고 작업실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신경 쓰고 마음 먹어서 하려고 하면 너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서 자동화 시켜놓으면은 그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서 좀 더 작업에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걸 루틴화해서 그냥 자동화 시키는 거. 이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였어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 가치가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창출해서 그걸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에 투입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니까 작업도 좋은 방향으로 풀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작업할 때 일을 굉장히 벌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다양한 시리즈로, 다양한 스타일로, 다양한 재료로 작업을 했고 일단 시도하다가 뭔가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좀 정처 없이 떠도는 작업을 했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이후로 작업 방향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작품 판매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독립한 지 1년 만에 작업실을 구하게 됐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로 소비 자본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죠.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어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점이 미술과 맞닿아서 자신의 지적, 예술적, 문화적 소양과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또는 미술 전시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중시되다 보니 미술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하기보다 좀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를 기대받기도 하고요. 소비 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또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됐고 문화적 다양성도 많이 증진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술 시장도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술 작가로서 이 소비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정말 물질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돈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깨달음들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이 사회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소비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